그간 발표해온 안심소득, 서울런, 그리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 이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대책을 완성하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공공의료 확충 방안, 특히 초점이 취약계층 보호에 있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년까지 약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서울의 공공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기능을 보강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취약계층이 어떤 경우에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죠. 특히 지난 2년 남짓의 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게 생을 살아가시는 어려운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국면에서 지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회고해 보면 반성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개선할 것이냐 반성을 해본다면 가장 큰 반성해야 될 점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다 하는 점이고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개 해놨는데 결국은 어르신들이나 노숙인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장애인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고요. 대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다수의 공공병원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그동안 주로 돌봐왔던 사회 취약계층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죠. 아울러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같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더 고립감과 함께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다시 이런 분들이 희생이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 자원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형편인가를 보면 공공병원 비율로 보면 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병상 비율, 병상 숫자로 봐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적인 비교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나 여기 뭐 지금 영국은 빠졌습니다만은 프랑스, 이태리, 독일 같은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는 의료 체계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민간 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잘 완비가 돼 있어서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치료비의 상당한 부분이 점점 더 많은 비율이 이제 공공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싸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난한 분들의 경우에도 민간 병원을 이용하지만 상당한 비율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게 우리가 공공의료를 보강하는데 거의 45%, 50%까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스럽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일단 이해를 하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공공의료의 최전선에는 시립병원이 있었고요.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이런 그 시립병원들이 있었죠.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병원들이 전부 코로나19 전담 병원 내지는 입원 병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통상의 경우에 코로나 이외에 통상의 다른 질병,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서 통상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의 경우에 대응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됐었고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계층에게는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퇴원이나 응급실 이용이 제한되거나 입원 자체가 지체가 되거나 이제 이런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고요. 위기 상황에서 더 촘촘하게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취약계층이 오히려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를 연구한 결과 튼튼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 확충을 해야 되겠다. 또 보다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도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를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에게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3개 분야 9개 사업 총 6,12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먼저 서울에는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을 비롯해서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이 4개가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동남권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서울형 가칭, 서울형 공공병원이 되겠는데요. 비롯해서 이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따로따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인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새로 더 만들어지는 공공의료 시스템이고요. 먼저 서울형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동남권에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에 원래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제가 10여 년 전에 그곳 원지동 주민들께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그 근처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 직후에 퇴임을 했고 원지동 추모공원은 약속대로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국립의료원이 이곳 어디죠? 동네 이름이 그 동대문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원래 글로 가기로 돼 있던 게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원지동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재건축의 계획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약속을 못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 또 장소적으로 원지동에 충분한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서초구 원지동 쪽에 동남권이 사실은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각지대입니다. 다른 곳은 동서남북에 다 있는데 오히려 강남 서초 지역은 부자들만 사는 게 아니죠. 그 지역에도 특히 강남구에는 임대 아파트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분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원래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가 중랑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이 오히려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 하나 더 짓는다면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원지동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약 4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6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원지동 추모공원에 짓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2의 서울의료원 역할을 하게 되겠죠. 본질적으로는. 아울러서 공공재활병원을 은평구에 짓겠습니다. 사실 재활병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원 중에서 다른 형태의 진료에 봉사하는 병원들은 많은데 재활병원은 부족해서 늘 이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재활병원은 그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용하는 데 비해서 이용료가 그렇게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이 아마 주로 그 불편을 겪는 분들인데요. 1차 치료가 끝나고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일상의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재활을 해드릴 병원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편해했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고가화되어 있어서 그 의료 소비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어오셨는데요. 은평구에 진관동에 공공재활병원을 만들어서 그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치과병원입니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위치는 강서구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부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 하나를 더 보충해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2의 시립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 보라매 병원인데요. 보라매 병원 옆에 바로 인근에 국내 최초 호흡기 전문 치료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보다 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선암병원이 병상도 확보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보다 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은평병원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인데 요즘에는 탈원화라 그래서 정신병원도 이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그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서북병원이 원래는 결핵병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치매 환자에 특화된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거기 늘어나는 어르신들 숫자에 맞추어서 치매가 가장 큰 치료 영역이 될 텐데 치매 환자에 특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북부 노인병원의 경우에 역시 전문 재활 요양병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병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노숙인들이 많이 찾는 병원인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노숙인들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숙인들 중에는 알코올이 많습니다. 알코올 해독 센터를 비롯해서 이런 투석 환자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원지동에 지어지는 병원의 경우에는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어 넣겠습니다. 우리가 외상센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외상센터의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전체 시립병원 숫자는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는 셈이 되고 600병상 이상 시립병원이 이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고 총 병상 수도 한 1000개 정도가 늘어서 상당히 양도, 질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듬는 그런 공공의료 체계, 시설, 서비스를 이렇게 향상시키겠다 하는 내용의 발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핌 조정한 기자님. 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서울형 공공병원이 그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그 기존 공공병원과는 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서울형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이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형 공공병원은 이제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그 종합병원이면서 특징은 유사시에 전국 최초의 재난대응 전담병원도 수행한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그런 니즈가 참 많았죠. 갑자기 찾아온 그 감염병, 앞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감염병에 대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인 보강을 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한 중기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지는 병원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종합병원으로서 동남권의 저소득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표고요.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재해재난 전담병원으로 전환을 해서 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 이게 이제 이 설립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평상시에 일반 병동으로 사용을 하되 유사시에는 층별 분리를 통해서 일반 환자, 감염 환자 동시 수용을 위해서 동선 및 공조시설을 분리 구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병상급 감염병 전문센터도 별도로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일반 병동으로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격리병동으로 사용을 한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시간 내에 환자가 폭증하는 경우,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고려대학병원하고 그 작업을 하다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참 애를 많이 먹고 실무적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었는데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급하게 추가 병상을, 임시 병상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미리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놓아서 그 설계 시에 미리 산소나 전기나 급수 이런 그 보급 시설들을 다 배관도 미리 해놓고 해서 갑자기 필요한 병상수 증가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설비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게 기존의 의료원과 시립 의료원과 차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경제 김두일 기자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지동에 그 공공병원을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그 의료진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의료진의 그 전문성 더 좋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기존 그 불암의 병원 같이 서울대학교나 뭐 종합대학 같은 데다 의료진 그 병원을 그 위탁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하드웨어만 마련이 된다고 해서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의료 인력.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 부담 완화 과제가 새 정부의 국책 과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여기에 맞추어서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이제 한 5, 6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함께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작년에 워낙 그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채용 방식도 좀 개선을 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보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처우 개선 또 근무 형태도 꼭 그 전일제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유능한 의사들일수록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의 변화를 모색을 했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비롯해서 그 의료 인력을 뭐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보람의 병원과 같은 민간 위탁이나 서울의료원과 같은 특수법인 설립, 또 직영, 뭐 이런 그 병원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질문까지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문부터는 그 시민건강국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의도 당사에서 오늘 공천장을 준다 그래서 그 10시 반부터 행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자리를 떠야 되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모두의 제가 그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 하는 간단한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쯤에 그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4월 초에 취임을 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목표. 하나는
잃어버린 서울의 10년, 도시경쟁력 쇠퇴, 하락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서울을 혁명적으로 글로벌 선도 도시를 만들 것이냐. 도시의 경쟁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한 가지 서울시를 운영하는 큰 틀에서의 목표였고요. 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가난한 분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혁신적인 방법으로 서울시를 취약계층을 보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냐. 이 두 개의 축이 가장 중요한 서울시정 운영의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또 애를 먹고, 그러나 결국 전국적으로 예산 확보에 성공했던 사업을 회고해 보시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그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와 직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 관련해서 가난한 집 자제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런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 격차 해소의 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게 이제 주거에 관한, 취약계층에 관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의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분들을 챙기기 위한 4개의 큰 틀에서의 정책 전환이 다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왜 이 4분야가 중요하냐? 실감나게 비유를 한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가장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 챙기는 제도가 기초수급자 제도죠.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7개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대 급여가 기본급여입니다. 그 4대 급여가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가장 챙겨야 되는 게, 어려울수록 가장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이 4대 분야라는 겁니다. 주거, 생계, 교육, 의료. 그래서 작년에 취임해서 이걸 챙기고 싶었는데 의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에서 준비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주거, 생계, 교육에 대해서 힘을 썼고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주거의 경우에는 SH공사에 정말 수차례 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SH공사의 존재의 이유는 더 이상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거복지다. 어렵고 힘든 분들 임대주택 더 많이 만들고 그분들 잘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제일 중요한 SH공사의 존재의 이유다. 그래서 김원동 사장님 모시면서 특별히 주문을 드렸던 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해 달라. 그렇게 해서 SH공사와 호흡을 맞추어서 발표했던 게 얼마 전에 발표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주거 정책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발표를 했다면 앞에 2개 생계와 그리고 교육의 경우에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런 사업이 이제 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뭐 수혜자가 별로 없다, 뭐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서울런 사업이 16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 한 3, 4천 명 정도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입시철에 아마 상당한 학생들이 그 서울런 덕분에 더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을 지켜봤는데요. 저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예산은 정말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울런 사업이 교육과 관련된 핵심 축이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안심소득은 이거 하나로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동의 모자 사건, 안타까운 사건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말 겪고 싶지 않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제도의 한계 때문에 서울에는 약 90만 가구에 가까운 89만 가구 정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어떤 예측 불가의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하실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복지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안심소득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4대 분야에 대해서 오늘부로 이제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그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계속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기자님. 네, 오늘 그 내용 잘 봤는데요. 그 저희 코로나 시국 당시에 신생아나 소아과 같은 소아 환자들에 대한 그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확충 계획 같은 건 따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서초구 쪽에 서울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병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아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 상담 센터를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외에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이 조금 연결지 않아서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강북 위쪽으로 해서 어린이 병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안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소아에 관련되어진 부분은 이제 며칠 전에 서울형 소아 전용 외래센터를 고대병원이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 고대 안암병원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강북권역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용준 기자님. 그 앞으로 그러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음압병상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그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음압병상이 지금 900여 개가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제 생기는 부분 자체가 원지동에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해서 100병상, 그 다음에 보람에 이제 이제 안심 호흡기 센터를 통해서 72병상 이렇게 포함하게 되어지면은 음압에 관련되어진 부분만 해서 한 200병상 가까이 이제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윤영 수어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고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하죠.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장 도시 서울.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가요. 안전하고 멋진 미래를 향해 다시 뛰는 공장 도시 서울.